국내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토요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국내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토요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데 확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 부분은 단지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발표된 국내 자체 발생 확진자가 117명으로 100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할로윈 데이 여파하고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폭증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헬로윈데이의 잠재적인 영향 등은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바뀌는 거리두기 체계를 두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방역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또 개편 사항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확진자 기준이나, 그러니까 확진자 수의 기준이나 아니면 단계별 대응 방법 등을 고려해볼 때는 과거보다는 완화된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일괄적인 방역 조치보다는 보다 정밀한 방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방역 당국에서 이 개편할 때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것은 아니라고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개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판단을 해도 아마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방역의 어떤 함께 조율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방역 당국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일단은 적용을 해보고 향후의 상황이 어떤가를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추후에 강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켜보고 보완점을 찾아서 또 보완을 해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제 일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일상 시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임상 시험에서 경증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투여 후에 특이적인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성 부분은 일단 작게나마 확인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약 대비 항체 치료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44% 단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조기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일상에 대한 시험이고, 그리고 대상자 규모도 18명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효과나 안전성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2, 3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기 치료의 가능성은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 계기가 되는 임상 2상과 3상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반면에 해외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항체 치료제 개발 전망과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게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 치료제보다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중증 환자보다는 경증 환자에 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 사례를 같이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된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항체 치료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치료제, 약물 치료제보다는 효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토요일부터 도입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방역 수칙을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